혹시 아직도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시나요? 비만 치료를 20년 정도 하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무조건 굶는다고 내장 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마른 비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른 비만이 동반된 내장 비만은 더더욱 심각한데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던 이 이야기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당뇨와 고혈압뿐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영상에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외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뱃속의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 지방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혈관을 타고 다녀서 혈관 속에 끼게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고요. 간에 가서 심취하게 되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몸의 대사질환을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기고 심각하게는요 심근경색 뇌졸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내장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무작정 굶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무작정 굶으시면요 거꾸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몇 끼를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 때문인데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운동은 더더욱 하기 힘들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건강을 챙긴다거나 할 때 안 먹고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데 사실 살을 제대로 정말 효과적으로 빼고 싶다면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식욕을 먼저 잡아주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조절이 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진다거나 붓기가 빠지는 게 느껴져서 살이 빠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지방을 태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딕 워킹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무릎에도 정말 좋고 걷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잘 빠져서 살 빼는 데 최고인 노르딕 워킹. 노르딕 워킹이 어떻게 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상체보다 하체 위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노르딕 워킹은 상체와 하체 모두 사용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걷기보다 더 좋은 걷기라고도 많이들 하는데요. 노르딕 워킹을 하면 일반적인 걷기를 했을 때보다 칼로리가 18%에서 67% 더 많이 소비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또 노르딕 워킹을 할 때는 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 발, 엉덩이 등의 관절에 전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약하거나 관절 질환으로 운동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고요. 건강에도 좋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특히 더 좋은 노르딕 워킹. 노르딕 워킹을 할 때에는 등산 스틱을 이용해 걸어야 하는데 이때 안티쇼크 기능, 즉 충격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등산 스틱에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놈이 고놈 같고 어떤 걸 사라는 거야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제품 한번 소개해보려 합니다. 제가 평소에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스틱을 여러 개 사용해봤는데요. 충격을 방지해줄 수 있는 안티쇼크 기능이 있는 등산 스틱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관절은 한 번 상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수술을 받거나 약을 드시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엄마 아빠 나이대가 되면 원래 아픈 거야 생각하시고 관절 건강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신경 써야 할 나이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원더와이드 원더스틱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안티쇼크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해봤고 해당 제품에 좋은 리뷰도 많으니까요. 내장 지방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원더스틱과 함께 노르딕 워킹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래 댓글에 원더와이드 등산 스틱 링크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탄수화물부터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이 만들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폭식할 위험도 높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야채,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셔야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빵, 떡, 면 이렇게 쌀 같은 것들을 갈아서 만든 음식인데요. 빵과 떡, 면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섬유질이 파괴되기 때문인데 파괴된 섬유질의 문제는 지방으로 쌓이게 만드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맛을 더욱 당기게 만들고 많이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성상 우리가 먹게 되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게 되고 소화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중으로 빨리 포도당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중에 올라온 포도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이때 지방이 축적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가 되면 젊었을 때는 찌지 않았던 뱃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고요. 남자분들은 주로 젊었을 때도 대부분 복부에 내장 비만으로 쌓이기 때문에 살이 찌면 배가 나온 비만이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빵, 떡, 면 이런 것들을 줄이고 통곡류라든지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흰빵보다는 통밀빵, 호밀빵, 흰밥 백미보다는 잡곡밥, 그리고 현미밥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먹는 걸로 해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구별하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떨까요?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생각나고 자극적인 음식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술도 한 잔 떠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또 음식을 먹으면 고스란히 음식들이 내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하는 습관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또 하나는 수면 시간인데요.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나옵니다. 비만에 상당히 중요한 렙틴,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잠을 못 자면 교란이 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내장 비만이 상당히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폭식하고 잠을 못 자니까 또 폭식하고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이런 생활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됩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할 시간은 줄어들고 거기다 또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활동량이 없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상당히 많이 줄었을 테고요. 이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배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챙이 배라고 얘기를 하고 거미형 인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팔다리는 가늘고 긴데 몸통만 더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은 정말 안 좋습니다. 또 마른 비만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성 폭식 상태를 줄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비만 중에서도 마른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스트레스성 폭식을 줄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장 비만을 제거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췌장을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요. 요즘 우리 자녀분들 보면 아침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사실 시간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식습관을 좀 올바르게 고쳐보고자 대안책으로 새롭게 떠오른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라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10시간을 하든 12시간, 14시간을 하든 우선 시작은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복 시간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인데 이때 췌장은 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췌장이 쉬면 인슐린은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인슐린이 쉬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뱃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뱃살을 줄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장 지방을 뺄 때 만약 내가 근육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복에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을 빨리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유산소 운동, 공복 근력 운동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라든지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공복 운동은 저혈당에 빠지거나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마음 먹고 시간 내서 열심히 운동하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시간을 내서 헬스클럽에 가거나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식사 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설렁설렁이라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최고의 농도를 찍고 2시간을 거쳐서 내려오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다는 건 혈당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천천히 걷거나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 혈당 수치가 평형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건요, 식후에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는요,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이제 배가 안 아프다면 속도를 좀 올리셔서 속보를 걸으시고 할 수 있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좋고요. 저녁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 재활용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주방일을 한다든지 해서 아내분들에게 점수도 좀 따지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쓰레기 버리고 천천히 걷다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 식이요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보다 더욱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식사를 할 때는 특히 야채 먼저 먹으면 좋으니까요. 간단한 것들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응원합니다.